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3 중단원 형성평가에 대한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1. 이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온은 전하를 띠는 입자이다. 맞고,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 된다. 맞습니다. 원자가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즉, 음이온이 된다. 맞고요.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 전하를 띈다. 맞습니다. 2번이랑 4번이랑 같은 말이죠. 5번 이온은 원자핵이 띠는 플러스 전하의 총량과 전자가 띠는 마이너스 전하의 총량이 같다. 틀렸어요. 이온이 아니라 원자가 총량이 서로 같아서 전기적 중성을 두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림은 수소 원자가 이온이 되는 과정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보면은 전자 한 개가 잃어서 지금 원자 핵만 남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볼게요. 원자가 전자를 한 개 얻었다. 아니죠. 잃은 거예요. 원자가 전자 한 개를 잃었다. 맞습니다.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된 것이 아니라 전자 한 개를 잃었기 때문에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적으로 중성인 입자가 되었다. 전기적으로 중성인 입자인 원자가 전하를 띠는 이온이 된 거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이온식으로는 H+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3번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원자가 이온이 되는 과정을 간단한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는 지금 전자 두 개를 잃었어요. 그래서 2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전자 한 개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고 1이라는 숫자가 붙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나 모두 다 양이온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문제를 보면 가는 음이온이 형성되는 과정이다. 틀렸죠? 양이온이 되는 형성 과정이고요. 나는 양이온이 형성되는 과정이다. 맞습니다. 가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이온이 된다. 맞고요. 나는 원자핵이 띠는 플러스 전하의 총량이 전자가 띠는 마이너스 전하의 총량보다 크다. 맞고요. 5번 가와 나 모두 원자핵의 전하는 변하지 않고 전자의 수만 변한다. 맞습니다. 전자의 수만 변해가지고 양이온이 된 거였어요. 정답은 1번. 4번 표는 A, D 입자의 원자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지금 보면은 입자 A는 원자핵과 전자의 개수가 같아요. 즉 A는 원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B는 A와 지금 원자핵의 전하량이 같기 때문에 A와 B는 같은 원소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A에서 B로 변했다란 뜻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변했냐? 바로 전자의 개수가 10개로 2개가 증가했다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핵의 전하량보다 전자의 전하량이 더 커서 음이온이에요. 그리고 C는 원자핵의 전하량은 9인데 전자의 개수가 더 많죠. 따라서 음이온이 된다는 얘기고 이때 얘는 원자핵보다 플러스 1 더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 음이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D는 원자핵의 전하량이 11인데 전자의 개수는 10으로 지금 원자핵의 전하량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양이온이 되겠고요. 이때 1가 이온이 됩니다. 문제를 보면 B는 A의 양이온이다. 틀렸습니다. 음이온이죠. B와 C는 같은 원자가 아니라 B와 A가 같은 원자입니다. 플러스 전하를 띠는 것은 C가 아니라 D이고 D는 플러스 전하의 양이 마이너스 전하의 양보다 더 많아서 양이온이 되는 게 맞습니다. 전자가 가장 많이 이동하여 생성된 입자는 D단인데요. 전자가 가장 많이 이동한 것은 B입니다.
2개가 이동했고 나머지 C와 D는 1개씩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5번, 다음은 이온 형성 과정을 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온을 형성하는 원자는 단 A는 임의의 원소고 마이너스에다가 동그라미 친 기호는 전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원자에다가 2개의 전자가 더해진 거기 때문에 현재 음이온이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때 전자가 2개가 이동했기 때문에 이가 음이온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번 나트륨은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이 되고 마그네슘은 Mg2 플러스 알루미늄은 Al3 플러스 그 다음에 산소는 O2 마이너스 플루오린은 F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이렇게 이온들을 좀 알고 계셔주시면 문제 푸는데 조금 수월합니다. 6번 이온식과 이온의 이름을 옳게 짝지은 것은 1번 O2-는 산화이온이고요. Cl-는 염화이온입니다. NO3 2-가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죠. 그리고 얘는 이름이 질산이온이에요. Ca2+는 칼슘 이온이고요. NH3+는 암모늄 이온으로 5번이 정답입니다. 7번 중성 원자일 때보다 전자의 수가 많아져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이온.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이온은 바로 음이온이죠. 음이온의 이온식들을 골라달라는 거예요. 음이온은 마이너스 기호가 붙은 이온식이기 때문에 정답은 니은, 리을입니다. 8번 다음 이온식으로 표현되는 이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온식을 보면은 S2-로 황화이온인데요. 원자 황에다가 전자가 2개가 더 추가되어서 더 얻어지게 되어서 이렇게 음이온이 되게 된 겁니다. 따라서 1번 음전하를 띠는 입자이다. 맞고요. 이온의 이름은 황화이온이다. 맞습니다. 황원자보다 전자가 2개 더 많다. 그리고 4번 황원자가 전자 2개를 얻어서 형성된 이온이다. 맞고요. 원자핵이 띠는 플러스 전하의 총량이 전자가 띠는 마이너스 전하의 총량보다 상대적으로 더 적다. 맞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3번이에요. 9번 다음은 몇 가지 입자를 원소 기호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원자핵의 전하는 질소 원자는 플러스 7, 산소 원자는 플러스 8, 마그네슘 원자는 플러스 12다. 지금 N은 원자이고요. O2-는 음이온, Mg2+는 양이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소 원자 N은 전자가 7개가 들어있고 음이온인 산화이온에다가는 2개가 전자가 더 추가되어서 8 더하기 2 해서 10개. 그 다음에 마그네슘 이온에도 지금 전자가 12개가 있었는데 2개를 잃어버려서 10개의 전자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면은 N의 전자의 수는 7개이다. 틀렸고 전자의 수가 가장 많은 것은 N이 아니라 산화이온과 마그네슘 이온입니다. 산화이온은 전자 2개를 얻어서 형성된 이온이고요. Mg2+는 전자 2개를 잃어서 형성된 이온입니다. 산화이온과 마그네슘 이온의 전자가 띠는 마이너스 전하의 총량은 둘 다 마이너스 10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10번 염화나트륨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지 않지만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가 통한다. 그 이유로 옳은 것은 수용액 상태가 될 때 이온화가 되기 때문인 거죠. 1번 염화나트륨은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이다. 틀렸죠? 물에 엄청 잘 녹아요. 고체 상태에서는 이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온이 존재해요. 이온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3번 수용액 상태에서는 이온이 강하게 결합해 있기 때문이다. 수용액 상태에서는 강하게 결합해 있지 않고 이온이 혼자 자유롭게 잘 동동동동 떠다니고 있습니다. 틀렸고 4번 고체 상태와 수용액 상태에서 모두 이온으로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틀렸어요. 수용액 상태일 때는 이온으로 나누어지는 이온화가 진행됩니다. 5번 고체 상태에서는 이온이 움직일 수 없지만 수용액 상태에서는 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완벽한 답안이에요. 11번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물질에 간이 전기 전도계의 전극을 담아보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우리가 그때 이온 음료와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 수용액에서 전기가 통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증류수에서는 전기가 통하지 않았다. 맞고요. 이온이 들어있는 용액에서는 전기가 통했다. 맞았습니다. 바닷물에 간이 전기 전도계의 전극을 담그면 아무 변화가 없다. 아니에요. 바닷물에는 다양한 이온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기가 통합니다. 설탕은 분자 상태로 녹아있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맞고요.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입니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온이 각 전극으로 자유롭게 이동함으로써 전기가 통하게 된 것입니다. 정답은 3번. 12번 그림은 어떤 고체 물질을 물에 녹인 후 전원을 연결했을 때 입자 변화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간은 지금 물에 녹여서 이온화가 진행됐고요. 나에서는 이온들이 둥둥둥 자유롭게 떠다니고 있어요. 그랬을 때 전원을 연결하여서 두 개의 전극을 가져다 넣었더니 얘네가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각각 마이너스 극 혹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때 전기적 인력을 받으려면은 서로 다른 전하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극으로는 양이온이 이동하고요. 플러스 극으로는 음이온이 이동하게 됩니다. 가에 전원을 연결하면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맞고요. 나에서 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다. 맞습니다. 다에서 모든 입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 틀렸어요. 모든 입자가 아니고 양이온이냐 음이온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다에서 이온이 이동함으로 전기가 통한다. 맞고요. 이 고체는 물에 녹아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진다. 이 말 자체가 바로 이온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다음은 이온의 이동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실험 과정을 살펴볼게요. 그림과 같이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신 거름 종이에 가 지점에는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을, 나 지점에는 질산납 수용액을 두세 방울 떨어뜨려주고 전원을 연결하여 전류를 흘려주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가 지점에는 양이온인 칼륨 이온과 음이온인 아이오딘화 이온이 존재하고요. 나 지점에는 양이온인 납 이온과 음이온인 질산 이온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전류를 흘려주면은 각 전극인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으로 이 이온들이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때 마이너스 극으로는 양이온이, 플러스 극으로는 음이온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플러스 전하를 양전하를 띠고 있는 것은 음이온으로 이동할 거고요. 반면에 음전하를 띠고 있는 아이오딘화 이온과 질산 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제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잠시 후 일어나는 변화를 예상해서 쓰고 그 까닭을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은 마찬가지로 플러스 이온인, 즉 양이온인 칼륨 이온과 음이온인 아이오딘화 이온이 들어있다. 질산납 수용액에는 납 이온, 양이온이 들어있고 질산 이온인 음이온이 들어있다라는 내용을 정보로 주고 있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일어나는 변화는 다음과 같이 플러스 극으로 음이온인 아이오딘화 이온과 질산 이온이 이동하고 마이너스 극으로는 양이온인 칼륨 이온과 납 이온이 이동한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로는 왜냐하면 음이온은 플러스 전하의 양보다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아.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전기적 인력,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받아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음이온은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전하끼리는 끌어당기는 힘을 받죠. 반면에 양이온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거고 플러스 전하의 양보다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어. 양전하를 띠기 때문에 전기적 인력을 받아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때 마찬가지로 이 마이너스 극과 양이온은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띠기 때문에 전기적 인력을 받아가지고 서로 끌어당기게 되어서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14번 염화칼슘 수용액에 탄산나트륨 수용액을 한두 방울씩 떨어뜨렸더니 흰색 앙금이 형성되었다. 이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앙금이 생성되는 것은 앙금 생성 반응인데요. 그럼 수용액 두 가지를 보면은 염화칼슘 수용액에 탄산나트륨 수용액을 떨어뜨렸대요. 근데 나트륨은 앙금을 만드는 이온이 아니죠. 그럼 이 탄산이온과 어떤 이온이 반응하여서 흰색 앙금을 만들까요? 바로 이 칼슘 이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흰색 앙금은 바로 탄산칼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를 볼게요. 1번 흰색 앙금은 탄산칼슘이다. 맞고 칼슘 이온과 탄산 이온이 만나서 앙금이 생성된다. 맞습니다. 동굴 속의 종유석과 석수는 이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맞아요. 지하수를 보일러 용수로 오래 사용하면은 저 칼슘 이온 때문에 관석이 쌓여서 열이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반응으로는 염화 이온은 전혀 확인할 수 없고요. 칼슘 이온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수용액에서 서로 반응하여 앙금을 생성하는 이온을 옳게 짝지은 것은 자 Ag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는 서로 틀렸고요. 질산 이온은 앙금을 만들지 않습니다. 납 이온과 아이오딘화 이온이 만나서 노란색 앙금인 아이오딘화 납 앙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트륨 이온은 앙금을 만들지 않고요. 바륨 이온은 염화 이온과 반응하지 않고 탄산이온 혹은 황산이온과 반응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은 앙금을 만들지 않아요. 이렇게 염화이온은 은이온과 반응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은이온은 염화이온 혹은 황이온과 황화이온과 반응하여서 앙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16번 염화칼슘 수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앙금이 생성되는 물질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로 염화이온과 반응하여 앙금을 만드는 것은 바로 은이온입니다. 그럼 문제에서 은이온이 있는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칼슘 수용액에서 칼슘 이온과 반응하여서 앙금을 만드는 것은 바로 탄산이온 혹은 황산이온입니다. 그럼 문제에서 탄산이온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2번입니다. 17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앙금과 앙금의 색깔로 옳은 것은 자 석회수는요 지하 속에서 나오는 물인데요. 이 석회수에는 무엇이 많이 들어있냐면 칼슘 이온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우리 이산화탄소가 물에 잔뜩 들어가면 무슨 수라고 부르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탄산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산이온이 들어있게 돼요. 칼슘이온과 탄산이온은 반응하면은 어떻게 되죠? 하얀색 앙금인 탄산칼슘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흰색 앙금인 탄산 칼슘 앙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18번 그림은 탄산나트륨 수용액과 염화칼슘 수용액의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기억에 해당하는 물질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림을 먼저 분석해보면 Na 플러스는 나트륨 이온이고요. 그 다음에 CO3 2-는 탄산 이온입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수용액에서 Ca2 플러스는 칼슘
이온이고요. Cl-는 염화 이온입니다. 여기서 어떤 이온들이 반응을 하였는지를 볼 거면요. 먼저 구경꾼 이온을 찾아주시는 것이 더 좋아요. 즉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혼합용액에서 둥둥 떠다니는 친구들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은 반응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염화 이온과 나트륨 이온을 구경꾼 이온으로 지워주시게 되면은 반응한 알자 이온인 탄산, 칼슘 이온들이 반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시 표현하면 기억에 들어가는 것은 탄산, 칼슘, 앙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다시 써볼게요. 자, 그렇다면 기억은 바로 탄산이온과 칼슘이온이 반응하여 탄산칼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앙금의 색깔은 흰색이죠. 19번 그림은 두 종류의 수용액을 혼합하여 만든 수용액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염화나트륨 수용액에서는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존재하게 되고요. 질산은 수용액에서는 은 이온과 질산 이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반응하여서 아래쪽에 가라앉은 앙금은요. 바로 은 이온과 염화 이온이에요. 얘네 둘이 반응하여서 만들어지는 알자 이온인 거고 반면에 나트륨 이온과 질산 이온은 반응하지 않고 팔짱 끼고 구경하는 구경꾼 이온이 됩니다. 따라서 구경꾼 이온은 혼합용액에서 자유롭게 마찬가지로 둥둥둥 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염화, 은, 이온은 마찬가지로 흰색 앙금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반응 결과 흰색 앙금이 생성된다. 맞고요. 반응하지 않은 이온은 나트륨 이온과 질산 이온이다. 맞아요. 구경꾼 이온이라고 하죠. 염화 이온과 이온이 반응하여 염화은이 생성되는 것 맞고 두 종류의 수용액을 혼합하여도 용액 속 전체 이온의 수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 것을 보면은 염화 나트륨 수용액에는 이온이 4개, 질산은 수용액에서는 4개, 이어서 총 8개였는데요. 혼합용액에서는 앙금이 만들어지고 남은 이온의 개수는 4개입니다. 따라서 이온의 수는 변합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에요. 20번 그림은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과 미지의 수용액을 혼합하여서 노란색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이 중에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에서는요. 이 칼륨은 앙금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오딘화 이온은 앙금을 만드는데요. 이때 노란색 앙금을 만드는 것은 바로 납 이온과 아이오딘화 이온이 반응하여서 만들어지는 아이오딘화 납 앙금입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수용액 안에서는 바로 이 납 이온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에서의 혼합용액을 보면은 동동동동 떠있는 구경꾼 이온에서 또한 이온을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가에서는 아이오딘화 이온은 알자 이온이고요. 칼륨 이온은 구경꾼 이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에서 다에서는 칼륨 이온을 찾을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하나 더 찾을 수가 있는데 바로 질산 이온이 바로 구경꾼 이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경꾼 이온은 용액 나에서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나는 질산 납 수용액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문제를 보면 1. 가의 불꽃 반응색은 보라색이다. 왜? 칼륨 이온 때문인 거죠. 그리고 나에서는 납 이온과 질산 이온이 들어있다. 맞습니다. 다의 앙금은 아이오딘 화납으로 노란색 앙금 맞고요. 다에서 생긴 앙금은 질산 칼륨이 아닙니다. 얘네들은 구경꾼 이온으로
물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어요. 아이오딘화 이온과 납이온이 반응하여 앙금이 생성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21번 표는 수용액에서 몇 가지 양이온과 음이온의 앙금 생성 반응 유무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트륨 이온은 어떤 이온과 반응해서도 앙금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나트륨 이온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아요. 그와 동일하게 질산이온 또한 어떠한 양이온과도 앙금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칼륨이온 또한 어떠한 이온과도 앙금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칼슘 이온은 바로 황산 이온과 탄산 이온과만 반응하여서 앙금을 만드는데요. 이때 이 앙금의 색깔은 흰색이고요. 모두 다 흰색을 만들게 됩니다. 반면에 납이온은 염화이온, 황산이온, 탄산이온과도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모두 반응을 하고 은이온도 마찬가지로 해서 염화이온, 황산이온, 탄산이온과 모두 다 반응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중에 우리가 염화은은 바로 흰색 앙금을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억, 질산이온은 앙금을 생성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질산 나트륨 수용액은 전기가 통한다. 맞아요. 질산이온과 나트륨 이온은 자유롭게 물속에서 떠다니고 있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는 것이 맞고요. 염화이온은 질산은 수용액으로 검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염화이온과 은이온은 두 개가 만나서 염화은 앙금을 만든다는 것을 표를 통해 알 수가 있어요. 반면에 리을 탄산나트륨 수용액에 질산은 수용액을 넣으면 앙금이 생성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은이온과 탄산이온이 반응하여서 앙금을 만든다는 것이 바로 위 표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얘네는 앙금을 생성하기 때문에 틀렸어요.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3번입니다. 22번 염화칼슘 수용액에 어떤 물질 X의 수용액을 넣었더니 앙금이 생성되었다. 물질 X로 예상할 수 있는 물질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염화이온과 반응하여서 앙금을 만드는 것을 생각해보면 바로 이 염화이온은 은이온과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은자를 들어간 물질을 골라주시면 되고 은이온이 들어간 물질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칼슘 수용액은요. 칼슘 이온은요. 자꾸 수용액이래요. 칼슘 이온은 마찬가지로 탄산 이온과 혹은 황산 이온과 반응하여서 앙금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어요. 따라서 탄산이라는 이온의 흔적을 보이시는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입니다. 23번 표는 칠산나트륨 수용액, 염화칼륨 수용액, 염화칼슘 수용액을 구별하기 위해 실험한 결과다. A부터 C에 해당하는 물질을 각각 쓰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답형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은요. 질산나트륨 수용액에서는요. 질산이온과 나트륨 이온 모두 다 앙금을 만들지 않는 이온들이에요. 그리고 염화칼륨 수용액에서는요. 칼륨이 앙금을 만들지 않는 이온입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수용액에서는요. 염화이온은 은이온과 반응하여서 앙금을 만들고 칼슘 이온은 탄산이온 혹은 황산이온과 반응하여서 앙금을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분인 질산은 은을 줬을 때 앙금을 만드는 것은 바로 염화이온인데요. 이 염화이온이 들어있는 것은 B 수용액과
C 수용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B와 C에는 염화이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산칼륨에서는 이 탄산이온이 앙금을 만드는 것은 바로 칼슘이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C 수용액에 칼슘이온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추론하면은 A 수용액은 질산 나트륨 수용액, 그 다음에 B 수용액은 염화 칼륨 수용액, 그 다음에 C 수용액은 염화 칼슘 수용액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깔끔하게 써보면 A 수용액에는 질산 나트륨 수용액, B에는 염화 칼륨 수용액, C에는 염화 칼슘 수용액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번 그래프는 염화나트륨 수용액에 들어있는 비커에 질산 은 수용액을 조금씩 넣었을 때 비커 안에 들어있는 입자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염화 이온의 수의 변화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그래프는 선생님이 활동지에다가 안내를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활동지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산은 수용액을 아무리 들이부어도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이온이 있습니다. 바로 나트륨 이온이고요. 그리고 질산은 수용액을 부으면 부을수록 증가를 쭉 하는, 나는 모른다 나는 구경꾼이다 하는 질산 이온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잘못 하나 썼네요. 그 다음에 질산은 수용액을 아무리 들이부어도 전혀 변화가 없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증가하는 이온이 있죠. 바로 은이온입니다. 그리고 질산은 수용액을 부으면 부을수록 자꾸 줄어드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바로 염화이온이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하나 더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은이온이 증가하는 이 분홍색 선 이전에는 앙금이 만들어지지만 이 이후로는 앙금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염화이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반응할 이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미음입니다. 5번이에요. 25번 일정량의 염화나트륨 수용액에 질산은 수용액을 조금씩 넣었을 때 질산은 수용액의 부피에 따른 염화이온의 수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로 옳은 것은 자 24번 문제랑 동일한 거죠. 염화이온은 점점 줄다가 어느 순간 되면 바닥을 쳐가지고 더 이상 보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정답은 몇 번? 5번입니다. 26번 공장 폐수 속에 들어있는 금속 이온을 확인하기 위해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을 넣었더니 자 이때 칼륨 이온은 앙금을 만들지 않고 아이오딘화 이온이 앙금을 만드는데 이때 노란색 앙금을 만든대요. 그럼 무엇이 생각나요? 아이오딘화 납이 생각남으로써 납이온이 생각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1번이에요. 27번 표는 폐수를 시험관 A에서 C까지 각각 담은 후 각 시험관의 종류가 다른 수용액을 조금씩 떨어뜨렸을 때의 반응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렇게 표가 있고요. 위 실험 결과를 근거로 폐수에 포함된 이온을 쓰고 그 까닭을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A, B, C에 지금 폐수를 조금씩 넣었고요. 그 위에다가 질산칼륨 수용액,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 염화 나트륨 수용액을 넣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알면 좋은 것은 바로 앙금을 만들지 않는 이온들인데요. 칼륨 앙금 안 만들고요. 마찬가지로 나트륨도 앙금을 만들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면은 질산도 그리고 질산이온도 앙금을 만들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는 아이오딘화 이온과 염화 이온인데요. 이때 아이오딘화 이온은 노란색 앙금을 생성했다고 했고 염화 이온은 반응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반응이 없다라는 것은요. 어떤 이온과 반응했는지 알 수 없음입니다. 검출 불가능인 거예요.
자, 하지만 아이오딘화 이온은 노란색 앙금을 만들었다고 했죠. 아이오딘화가 노란색 앙금을 만드는 것, 바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그 이온, 납이온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폐수 속에는 어떤 이온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바로 납이온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염화이온으로는 검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떤 이온이 들어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폐수에 포함된 이온을 쓰고 그 까닭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폐수에 포함된 이온은 Pb2 플러스인 납이온이다. 왜냐하면 폐수에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을 넣었더니 노란색 앙금이 생기는 앙금 생성 반응이 일어났다. 이를 통해서 아이오딘화 이온과 반응하여서 노란색 앙금을 만드는 이온은 바로 납이온이므로 따라서 폐수에 포함된 이온은 납이온이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28번 생활 속에서 이온을 검출하는 예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수돗물의 염화이온은 질산 은 수용액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장 폐수의 납이온은 탄산나트륨 수용액이 아닌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탄산음료의 탄산이온은 염화 칼슘 수용액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3번. 29번 경수는 미지 수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여 결과를 얻었다. 가, 불꽃 반응색을 관찰하였더니 청록색이 나왔다. 자, 청록색 오랜만에 들어보죠. 불꽃 반응색이 청록색인 원소는 무엇이었죠? 바로 구리였어요. 그리고 나, 염화 바륨 수용액을 넣었더니 변화가 없었다. 지금 바륨과 반응하는 이온이 없고 염화와도 반응하는 이온이 없다. 그렇다면 무슨 이온이 있는지 나를 통해서는 전혀 파악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다 질산은 수용액을 넣었더니 흰색 앙금이 생겼다. 자, 질산이온은 앙금을 만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은이온과 반응하여서 흰색 앙금이 생기는 것은 바로 염화은이기 때문에 염화이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지 수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의 이름을 쓰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잠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지 수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은 바로 구리이온과 염화이온임을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실험가에서 구리 원소의 불꽃 반응색인 청록색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바로 구리이온을 검출할 수 있고요. 반면에 실험나는 어떠한 반응도 없었기 때문에 실험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온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험 달을 통해서는 은이온과 반응하여 흰색 앙금을 만드는 것은 바로 염화이온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염화이온을 검출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구리이온과 염화이온을 알 수 있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는요, 문제에 대한 조건이 좀 부족했어요. 왜 그랬냐면 A지역의 지하수에 들어있는 이온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 결과이다. 위 결과로부터 A지역의 지하수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이온의 이름과 이온식을 쓰고 그 까닭을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되게 좋은 문제인데 우선 표를 봤을 때 질산은 수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흰색 앙금을 만드는 것은 은이온과 반응한 염화이온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탄산나트륨 수용액을 떨어뜨렸을 때는 탄산이온과 반응하는 이온들이 바륨이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칼슘이온도 있기 때문에 뭐 하나라고 딱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탄산나트륨 수용액 때문에 조금 파악할 수 없어요. 여기에 이제 제한 조건 하나가 더 들어가면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30번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31번 그림은 염화칼륨, 염화나트륨, 탄산나트륨을 구별하기 위한 실험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C에 해당하는 물질로 옳게 짝지은 것은 자, 물 50ml의 각 물질을 녹인 수용액을 만든다. 불꽃색을 관찰했을 때 보라색이 있다. 보라색은 바로 칼륨 원소였고요. 노란색은 나트륨 원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A에는 지금 칼륨이 들어있어야 되고 B와 C에는 나트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때 각 수용액에 질산, 칼슘 수용액을 떨어뜨려야 되는데요. 이때 앙금이 생긴다는 뜻은 탄산이온 혹은 황산이온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앙금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두 이온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해서 A, B, C에 있는 것들을 조합을 해보면 A는 칼륨, B, C에는 나트륨이 있고요. 이때 B에는 탄산이온이 존재하는 정답이 2번입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중단원 형상평가 문제 30개를 풀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선생님께 질문을 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바로 2단원 전기화 파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